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 훈련을 지도하면서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인 오늘 핵 투발 수단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핵 위협을 노고라 했습니다. 백기련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전술훈련을 직접 지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달간 잠행을 이어오던 김 위원장의 행보를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공개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미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 대화 호응을 촉구해온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당분간 한반도 주변의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김 위원장은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여 더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핵무기 개발 등 핵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주시해 상응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력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연합 방위 태세에 맞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당 창건일에 자주 해왔던 열병식 보도 대신 여러 종류의 핵 투발 수단을 동원한 훈련들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훈련에서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내륙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태평양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타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다양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두 차례 공중 무력 시위도 벌였는데요. 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훈련에 동원한 무기들을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 동안 이뤄졌습니다. 이 기간 북한은 총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2차례에 걸쳐 시위 비행을 벌였습니다.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해 단거리부터 일본 열도를 넘는 중거리까지 재원이 다양했습니다. 발사 시각도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심지어는 심야 시간대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다는 소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눈에 띕니다. 9월 25일 새벽 우리나라 서북부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 전술 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통상 SLBM은 해상에 수조를 만들어 발사하는데 북한이 공개한 발사지는 이례적으로 저수지였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KN-23의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군은 이틀 간격으로 2차례 편대 비행을 벌였습니다. 10월 6일에는 전투기와 폭격기 12대를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남쪽으로 출격시켜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8일, 북한은 미그 21, 수호이 25 등 무려 150여 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이 참여한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이튿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편대 비행과 달리 특별감시선을 넘진 않았지만 대규모 비행 자체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무기체 개발의 어떤 업적을 대대적 선전하고 대외적으로도 보면은 위협을 좀 더 높인다는 그런 의도로 정말 이례적인 공개죠. 정말 근 한 달 동안 있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공개했으니까. 군 당국은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데 대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연이틀 메시지를 냈습니다. 강화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토대로 한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이틀 안보 관련 입장을 내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려 한다며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제정세와 관련해 핵을 보유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안보 도발 도미노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탄두 탑재를 가정해 다양한 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서는 이러한 시도 끝에 7차 핵실험 강행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언제든 치명적인 실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핵실험 강행 시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간 확장 억제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 억제 대응 조치로.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직접적 대응은 피했습니다. 안보 문제에선 정치 공세가 아니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애둘러 표시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 결정을 위한 당대회를 앞둔 이번 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 동북아 안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 속에 여야는 북한의 도발 행보에 대해 서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판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여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필요성을 부정하며 핵 전투 무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탁 공방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은 가짜 평화쇼에 흔들리며 퍼주기에만 급급했던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도 북한이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친일 국방이라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안보와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극단적 친일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해합동훈련을 친일로 몰아 안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색깔론 덧씌우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대표의 지적을 두고 반일 선동 운운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정말 한미일 군사 동맹을 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안보 불안의 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 돌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한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에도 대화 추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외교적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끊이지 않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동맹에 대한 방어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지난주 한국, 일본과의 연합훈련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 동맹과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 이익을 방어할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도 강조했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외교적인 해결이 우선이자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외교적인 해법을 추구한다는 기존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겁니다.
커비 조정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으며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우리의 약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북 규탄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도 북한을 향한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며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Our position, though, on this is diplomacy and dialogue remain the same. That has not changed. And so this action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오바마 정부에서 미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린 전 의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북미 간 직접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은 중국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지만 북한이 원한다면 미국이 직접 협상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며 어렵지만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멀린 전 의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역대 최고 수준이란 점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을 탑재할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2017년 핵실험 직후보다 한층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